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10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지털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카카오가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죠.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이 느껴지는지 세 가지의 아쉬운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직접 보고 제가 구성을 한 것인데요. 자, 지난주 카카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분기 연속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9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의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언론들 떠들썩했죠. 언론에서는 아주 호평일색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실적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좀 정말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요? 전교 한 2등 했는데 야, 좀만 더 했으면 1등 했을 텐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카카오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아쉬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카카오가 IR 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죠. 1분기 실적 발표 자료 5월 6일에 올라온 자료고요.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좀 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분기의 총 매출 1,258억 원, 죄송합니다. 1조 2,580억 원. 이 단위가 10억 원이죠. 1조 2,58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해 드렸는데 네이버가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했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물론 네이버는 1조 5천억이라는 거에 라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제는 좀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 53%의 비즈니스가 주로 광고나 뭐 거래형 비즈니스 이렇게 플랫폼 부문에서 나와 있고 47%의 비즈니스 매출이 컨텐츠 매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료 컨텐츠 매출.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지에 광고가 실린 건 플랫폼 매출로 잡혀 있지만 카카오 페이지에서 발생되는 유료 컨텐츠 판매는 이 컨텐츠 부문의 유료 컨텐츠 매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카카오는 사실 비즈니스가 워낙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뒤에 쭉 나오기 때문에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랫폼 부문과 컨텐츠 부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부문 매출이 이번 분기에 53%, 컨텐츠 부문 매출이 47% 차지를 했는데 플랫폼 부문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톡비즈,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일어나는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커머스도 있고요. 카카오톡 광고, 톡보드 광고라고 하죠. 요 광고 비즈니스 그리고 커머스 이런 것들이 톡비즈라는 것에 묶여 있고요. 포탈 비즈 이건 쉽게 말하면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지 상의 일부 광고들 이건 크진 않겠죠. 자, 그리고 신사업까지가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신사업은 모빌리티 페이, 엔터프라이즈, 기타 아마 카카오뱅크 이런 등등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 컨텐츠 부문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게임, 그리고 뮤직, 그리고 유료 컨텐츠 여기 이제 웹툰, 피코마,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IP 비즈니스, IP를 직접 판매하는 IP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부문과 컨텐츠 부문 그 안에 하위 사업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전년 대비 45% 성장을 했고 전 분기 대비 2% 성장을 했어요. 사실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세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 때도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요 1분기는 좀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대략 비슷하게 2% 정도 성장세를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제 기억에 대략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플랫폼 부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위에 톡비즈, 포탈비즈, 신사업 요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비즈 자체는 연간으로 보면
61% 성장을 했는데 사실 분기별로 보면 2%밖에는 성장을 못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톡보드 광고랑 커머스가 사실 지금 숫자가 섞여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떠들썩하게 톡보드 광고에 대해서 카카오가 아주 대단하게 포부를 보였고 그리고 또 작년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실은 커머스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업계에서는 아주 화두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사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하위로 좀 톡보드는 얼마, 커머스는 얼마 이렇게 좀 나눠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거의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건지 의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했다고 하면 하여튼 뭐 별로 이게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 놨겠죠. 그죠? 자, 어쨌든 톡비즈가 2% 전분기 대비 2% 성장했다는 거를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이 빨간 동그라미들은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포탈비즈 다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년 대비 1% 거의 뭐 하나마나 한 수준이고 심지어 전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사업, 유일하게 신사업 너무 잘했죠. 전년 대비 89%,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9%나 성장을 했어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빨간색 해놓은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톡비즈 숫자가 일단 섞여 있고, 전 분기 대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포탈비즈 거의 지지부진하고 전 분기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부문 어떨까요? 게임 전년 대비 35%, 그러나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 근데 이거는 업의 특성상 이런 플럭츄에이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업앤다운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건 뭐 엄밀히 말하면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 칠한 건 뮤직이죠. 멜론인데 전년 대비하면 4% 성장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하면 3%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멜론의 전분기 대비의 성장률과 그래프의 전체적인 쉐입을 한번 보시라고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컨텐츠 부문에서 앞에서 이제 게임 뮤직 보셨고, 자, 유료 컨텐츠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를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딱 봐도 피코마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죠? 이 회색 블럭이 그냥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컨텐츠 부문에서는 이 피코마가 성장을 상당 부분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 비즈니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했죠. 이 컨텐츠 플랫폼 쪽에서 IP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이 IP 비즈니스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있었던 컨텐츠 플랫폼들이 계속 잘하면 잘할수록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이 모양새를 보면 거의 이제 피코마에서 나온 것들이 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아마 카카오 페이지에서 온 것도 있을 거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IP 비즈니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게임과 뮤직은 뭐 그닥 근데 결국 웹툰, 뭐 웹소설, 뭐 영화, 드라마에 대한 IP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적을 요약을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성장 잘했고 뭐 굉장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특히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지금 보면 비용의 증가율이 매출보다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분기에 똑같은 성적표를 두고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훨씬 잘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느낀 아쉬운 점 세 가지 앞에서 약간 흘려드리긴 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일단 쭉 훑어보셨고 제가 빨간색 칠한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진의 사업, 그죠? 본진의 사업, 이 카카오톡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톡비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톡보드 광고가 있고 커머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QOQ의 성장세가 2%로서 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건 좀 애매한 숫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좀 찜찜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요, 네이버도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 2.4%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팬데믹의 효과가 좀 커머스에선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느끼는 약간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톡보드 광고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톡보드 광고를 런칭을 했고, 뭐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사실은 PR과 IR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요. 톡보드 광고와 커머스가 뭉쳐져 있는 이 톡비즈라고 하는 것은 분기 대비 성장세도 크다지 좀 꺾인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커머스 분야에서의 팬데믹 효과가 빠진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톡보드가 최근에 IR 자료를 보면 연간 성장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성장세를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카카오톡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본진의 사업이라는 게 이 뭔가 좀 올거닉 그로스가 이게 좀 꺾인 거 아닌가? 유기적인 성장은 이제 좀 꺾인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약간 그냥, 뭐랄까, 냄새가 좀 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좀 찜찜하다. 네. 2%라는 게 좀 찜찜하다. 좀 더 성장을 아예 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뭐 그냥 꺾였다고 아예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찜찜하고 그리고 그 찜찜함을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이 톡비즈 안에 톡보드와 커머스가 다 숫자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찜찜함이고요. 이거를 자신이 있었다면 카카오가 조금 더 시원하게 숫자를 보여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부분 때문인지 최근에 지그재그 인수도 결정을 했죠. 근데 과연 이게 카카오톡 비즈니스와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냥 별도의 매출원을 또 하나 확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소위 말해서 카카오톡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얼마나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메신저 회사들이 딱히 이제 그 사업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페이 같은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카카오가 과감하게 뭐 톡보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줬고 또 선물하기 이런 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계속해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였던 어떤 그 분기간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왠지 좀 찜찜하다. 이러다가 그냥 카카오톡상에서의 수익 모델은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애매한 느낌이 좀 들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결국은 제가 작년 1분기 때도 작년 1분기부터 계속 카카오의 성과들을 실적들을 분석해 드리면서 사실은 이 멘트는 계속 많이 해드렸는데 이 빅딜로 만들었던 사업들이 계속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다음과 멜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다음 쪽 사업, 그죠? 아까 보셨던 이 포탈비즈, 그쪽은 물론 이제 다음만 있는 건 아니지만, 포탈비즈를 보면은 연간 성장률 1%에 분기간에는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이 똑같았던 서치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보면 16.8% 성장하고 비수기라서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3%에 이제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음의 비즈니스는 지금 그냥 거의 정체돼 있고 그냥 시즈널리티에 따라 조금씩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멜론은 또 연간 성장률 4%에 분기간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말쯤에 나왔었던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MAU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뺏기고 있느냐? 유튜브한테 뺏기고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작년 11월 23일에 방송을 했고 요런 페이지, 요런 썸네일의 페이지를 갖고 있는 멜론은 지고 유튜브는 뜨고 이런 식의 제목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세가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했을 때 MAU가 한 600만 정도는 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또 500 몇십만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이나 멜론이나 계속 지금 뭔가 헤매고 있는 느낌인 겁니다. 근데 둘 다 다음은 2014년, 2016년에 각각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지금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5년, 7년 이렇게 지났는데 과연 이 두 사업에 대한 카카오의 전략이 뭘까? 그냥 이대로 두는 건가? 이런 굉장히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하향세 지속하게 두고
뭐 딱히 성장성은 없이 그냥 매출 볼륨만 확보하려고 이 두 회사를 이렇게 빅딜로 해서 인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어찌 보면 되게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인수라는 것들을 잘한 게 맞냐? 이 멜론을 이 인수 매물을 보는 눈이 진짜 이거 맞았냐? 결정이 옳았냐? 혹은 PMI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 좀 문제의식으로 나올 만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음과 멜론이라는 거는 전혀 작은 덩어리가 아니었는데 얘네들을 인수하고서는 딱히 카카오가 뭔가 시너지를 보이거나 혹은 이 자체만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결정이 옳았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에만 든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 드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자, 세 번째 좀 큰 얘기인데요. 저는 이번 그 실적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말 넥스트 빅띵이 뭘까? 카카오에게 있어서.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모빌리티나 페이나 웹툰 이런 카카오가 새롭게 일구었던 신사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다. 뭐 올해 특히 모빌리티나 페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사실은 신사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됐다는 건 사실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자,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경쟁 구도 자체가 앞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모빌리티는 택시하고의 지금 갈등 계속 있죠. 그리고 우버와 SKT의 합작, 우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페이는 또 네이버와의 한판 승부 계속 벌이고 있고. 웹툰은 이제 일본의 피코마가 잘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또 라인이 라인망가로 올해 이제 제대로 공략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분명히 속도는 아마 저하가 될 거예요. 예전 같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모빌리티든 페이든 웹툰이든 카카오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드밴티지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올해부터는 도저히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거냐, 그 묘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딱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뭐 피코마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오긴 오는데 여전히 아쉬운 게 글로벌 사업이죠. 카카오는. 그죠? 카카오는 여전히 글로벌에서는 뭔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피코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뭐 레딧이나 이런 것도 인수하고 뭐 글로벌 쪽에 인수합병 쪽을 나가려고는 하고 있으나 뭔가 좀 큰 획으로는 이렇게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제가 아쉽게 느낀 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 외에 예, 카카오톡에 대적할 만한 수준의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대적한다는 건 좀 그렇고 카카오톡에 비교할 만한 수준의 그런 정도의 스케일이 좀 꽤 있는 그런 신사업들 과연 뭐가 있는가? 아직까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 빅띵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모빌리티 페이, 뭐 웹툰 이런 것들 중에서 빅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또 펼쳐서 새롭게 뭔가 한 축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카카오도 이제 업력이 꽤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확실하게 뭔가 한 축을 세우던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신사업들 중에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가지들을 뻗어놓고 그냥 쭉 이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지금 뭐 당장 뭐 가지치기를 하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대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전선도 너무 펼쳐져 있고 경쟁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을 때 과연 네, 어디에 집중해서 뭐를 살리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가 과연 넥스트의 대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갈지 아니면 뭐 뭔가 이제 조만간 뭐 큰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제 문득 아쉬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이고 좀 근본적인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뭐 굳이 좋은 성적 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또 지적을 하느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아쉬워서 말 그대로 아쉬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이제 앞으로 인건비 부담 뭐 계속해서 늘어가겠죠. 근데 보면 네이버 대비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는 10%대, 10% 초반 뭐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장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마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에게는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아쉬운 점들, 이런 점들이 어쩌면 단지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아쉬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막판에 이제, 이게 아쉬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숙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카카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움들도 잘 이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톡 자체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 그죠? 지금은 톡보드 광고, 커머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자, 이런 모델들의 성장성, 그리고 또 포탈, 뮤직 이런 부분의 어떤 턴어라운드, 그리고 넥스트 빅 띵이 무엇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도 이런 관점으로 카카오의 성장의 패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소식만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 우려 현실화 4%만 앱 추적에 동의. 디지털 타임즈의 기사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 애플이 이제 14.5, iOS 14.5를 배포하면서 이제는 각각의 유저들이 이 앱이 나의 어떤 활동을 추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허용한 사람보다는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서 데이터 추적에 동의한 사람이 4%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젠가 뉴스를 보면 뭐 10%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난리 난 거죠. 그죠? 4%면 96%가 이걸 블락한 거고 10%라 하더라도 90%나 블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광고 업계, 특히 이제 페이스북과 같이 이런 그 트래킹에 의해서 타겟팅 광고를 해왔던 업체에게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제가 이미 이렇게 분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애플 대 페이스북의 격돌에 대해서 다룬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